Uno, dos, tres. ¡A la Madrid! 안녕하세요, 마스타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와 맨체스터 시티와의 챔피언스리그 16강 다들 재밌게 보셨나요? 최근 레알 마드리드가 리가에서 보여준 꼬라지만 보면 기대가 단 1도 안 되는 경기였습니다. 하지만 레알 마드리드는 1차전 발베르데의 해트트릭으로 맨체스터 시티를 박살내며 2차전 원정 경기를 앞두고 3점이라는 여유를 확보했습니다. 2차전 맨체스터 시티는 베르나르도 실바가 전반 20분 만에 퇴장당하며 경기 자체가 무너져 버렸고 레알 마드리드는 손쉽게 8강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레알 마드리드가 리가와 다르게 맨체스터 시티를 제압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레알 마드리드는 리가 26라운드 헤타페를 상대로 베르나베우에서 처참한 경기력을 보여주며 0대1로 패배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가 헤타페에게 패배한 여러 가지 요인이 있는데 가장 큰 요인은 비니시우스에 대한 의존도였습니다. 헤타페전 팀 주축인 은바페, 벨링엄이 모두 부상으로 경기 출전이 불가능했고 카마빈가는 치통, 라센시오는 벤피카전 목 부상으로 결장했습니다. 이에 알라바가 선발 출전했지만 전반이 끝나고 하이성과 교체되시더니 종아리 통증을 호소하시며 지금은 또 부상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계십니다. 아무튼 헤타페전 레알 마드리드는 부상으로 팀 전력의 100%를 낼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비니시우스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문제는 의존도가 커질 수 있는 것은 이해하지만 적당히가 없이 너무 과하게 의존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지표로 가장 크게 드러나는 부분이 바로 비니시우스의 드리블 시도 횟수입니다. 헤타페전 비니시우스가 시도한 드리블 횟수는 총 16번으로 단순 계산으로 약 5.6분당 한 번의 드리블을 시도했습니다. 성공률을 따지기 전에 한 경기에 16번의 드리블을 시도하는데 헤타페가 동네 조기축구팀도 아니고 이거 하나 대처하지 못했을까요? 애초에 경기 전 팀 주축들이 부상으로 다 나가게 되면서 비니시우스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 것을 헤타페도 알고 있었을 텐데 이거 하나 대비하지 못했을까요? 당연히 대비하고 나왔고 경기 도중 대처도 잘했습니다. 이렇게 되니 비니시우스를 이용한 공격이 계속해서 막혔고 전반 아쉬웠던 이 찬스를 제외하고는 위협적인 장면은 거의 전무했습니다. 안 될 거 알면서 꼬라박는 비니시우스나 그걸 또 몰아주고 있는 팀 꼬라지나 정말 답도 없는 경기였습니다. 경기 장면을 보시면 왜 비니시우스가 꼬라박으면 안 되는 경기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역습 상황으로 비니시우스에게 공이 향합니다. 상대의 윙백 이글레시아스가 따라붙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비니시우스가 공을 받고 드리블을 치려는 순간을 보면 루이스 마야가 더블팀 수비에 들어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설령 비니시우스가 더블팀 수비를 뚫어낸다고 하더라도 이날 헤타페는 5-4-1 포메이션으로 수비를 준비했기에 오른쪽 스토퍼 보셀리가 곧바로 커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공격의 결과는 각도 없는 곳에서 어림없는 슈팅으로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엔 지공 상황으로 여기서 앞으로 들어가는 카레라스에게 키코 페메니아가 따라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곧바로 루이스 마야가 붙어주면서 후안 이글레시아스와 더블팀을 구성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결국 빽빽한 수비에 백패스로 이어집니다. 아까와 같은 장면이 아닌 다른 장면입니다. 이번에도 비니시우스의 드리블을 마야와 이글레시아스가 더블팀 수비로 대처합니다. 설령 뚫어낸다고 해도 마찬가지로 보셀리가 커버할 수 있습니다. 답답했던 비니시우스가 뚫어보려고 하지만 소유권을 빼앗깁니다. 역습 상황 후안 이글레시아스와 1대1로 붙을 수 있는 찬스였습니다. 여기서 보셀리가 비니시우스에게 더블팀 수비를 들어가기 위해 뛰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 비니시우스는 경기 중 몇 번 없던 1대1 찬스에서 빠르게 판단해야 했습니다. 결과는 주춤거리다 더블팀이 붙어버렸고 밀려납니다. 밀려난 비니시우스를 향해 아드리안 리소가 붙어버리면서 비니시우스는 몇 번 없던 1대1 찬스를 큰 성과 없이 마무리했습니다. 그 와중에 지가 못해놓고 관중들에게 응원하라고 신경질 냅니다. 헤타페전만큼은 비니시우스 이 새끼 죽이고 싶었습니다. 두 번째 패배 요인은 유기적인 움직임이라는 겉만 좋아 보이는 이름 아래 선수들의 이해되지 않는 위치 선정이 패배에 결정적이었습니다. 경기 장면을 보시면 레알 마드리드의 기본 2-3-5 구조의 공격 대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초반 선수들의 위치가 이상해 보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선수들이 위치를 바꾸며 어울리지 않는 자리로 이동하게 됐습니다. 길러와 발베르데의 위치 변화를 봐주세요. 시간이 흐르고 15분, 길러가 오른쪽 사이드를 넓게 벌리고 서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길러가 속도에 장점이 있는 것도 아니고 피지컬도 약해서 붙는 수비에 취약한 데다 뛰어난 테크닉으로 상대를 탈압해낼 수도 없는 선수입니다. 길러가 저 위치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당연히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측면에 어울리는 선수 자체가 아닙니다. 그냥 백패스 머신이 되는 거죠. 이 장면도 이어서 보면 붙는 수비에 아무것도 못하다 백패스 타이밍도 놓쳐 인터셉트 당할 뻔합니다. 이어서 보시면 이제는 곤살로가 오른쪽 사이드를 넓게 벌리고 서 있습니다.
곤살로는 저 위치에서 무엇을 해줄 수 있을까요? 그나마 피지컬을 바탕으로 버텨주는 건 가능하지만 오른쪽 사이드에서 주춤거리면서 버텨준다고 도대체 어떤 공격의 길이 열릴 수 있을까요? 사실상 백패스 머신 두 번째입니다. 그나마 길러는 왼발잡이로 안쪽으로 들어오는 공격 루트라도 잡겠지만 오른발잡이인 곤살로는 저 위치에서 할 수 있는 게 정발 크로스를 노리며 직선적으로 들어가는 것 뿐입니다. 근데 정신 나간 것도 아니고 헤더 받아줄 선수가 곤살로인데 곤살로가 크로스를 올리고 있으면 누가 크로스를 받겠습니까? 이후 오른쪽 공격이 이어지긴 했습니다. 하지만 곤살로가 사이드에 있으니 중앙에 발베르데를 제외하고는 아무도 박스 안으로 들어가주는 선수가 없었습니다. 발베르데가 3명의 센터백을 뚫고 헤더를 딴다는 것은 기적에 가깝고 확실한 헤더 자원인 공격수로 나온 곤살로가 오른쪽에서 크로스로 올리고 있는데 이 공격은 전략 전술이 아닌 그저 운에 기대는 공격일 뿐이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28분 오른쪽 공격이 거세당하는 그 포메이션이 줄을 이루게 됩니다. 그나마 발베르데가 오른쪽에 있어야 오른쪽 공격이 이루어지는데 발베르데는 자유로운 움직임을 보이며 중앙 왼쪽 가릴 거 없이 계속 움직여야 했고 시간이 지나면서 비니시우스 똥바지로 전락해 오른쪽 공격은 완전히 거세됐습니다. 이는 발베르데의 히트맵을 보면 얼마나 오른쪽 공격이 거세됐는지 발베르데가 비니시우스 똥바지를 위해 왼쪽으로 이동한 걸 알 수 있습니다. 실점 이전, 전반전만 봐도 선수들의 위치 선정은 어울리지 않는 방향으로 이루어졌고 실점 이후에는 따라간다야 하는 촉박함과 교체 이후 꼬이는 동선으로 선수들의 위치는 더 이상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렇게 오른쪽 공격이 죽어버리니 더욱더 비니시우스가 있는 좌측 공격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고 패배 요인 두 번째인 선수들의 위치 선정이 결국 패배의 첫 번째 요인인 비니시우스의 의존도를 더 키운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대망의 마지막 패배 요인은 이날 레알 마드리드는 헤타페에게 철저하게 공략당했다는 것입니다. 헤타페의 공격 퀄리티가 낮았기 때문에 0대1로 패배한 것이지 조금만 공격 퀄리티가 높았으면 점수차는 더 벌어질 수도 있었습니다. 헤타페의 공격 장면을 보시면 시작은 롱볼로 공을 한 번에 레알 마드리드 진영으로 넘깁니다. 여기서 레알 마드리드의 첫 번째 약점 공중볼이 나옵니다. 공중볼을 클리어링하지 못하며 결국 루이스 바스케스에게 이어집니다. 바스케스는 공을 리코에게 보냅니다. 여기서 리코가 선택할 수 있는 크로스 방향은 세 방향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실상 리디거와 붙어있는 바스케스를 향한 방향은 너무나도 어렵기에 탈락이라고 보면 알라바와 붙는 사트리아노, 카레라스와 붙는 키코 페메니아를 향해 크로스를 붙여야 했습니다. 여기서 리코가 지체 없이 크로스를 선택한 이유는 말씀드렸듯 레알 마드리드는 공중볼에 약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시작부터 레알 마드리드의 약점이 공중볼을 저격하는 롱볼로 한 방에 빌드업하고 측면으로 이어서 다시 한번 공중볼 약점을 노린 크로스를 무한 시도한 것이 헤타페가 들고 나온 레알 마드리드 공략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문제가 헤타페의 퀄리티였습니다. 크로스 퀄리티가 너무 아쉬웠습니다. 다음 장면 헤타페는 공중볼에 이어서 레알 마드리드의 두 번째 약점 또한 정확히 공략했습니다. 시작은 또 롱볼로 시작합니다. 애초에 공중볼이 약한 수비 라인업 중 최약체인 트렌트를 향해 의도적으로 롱볼을 뿌렸고 당연하게도 트렌트가 공을 따내긴 힘들었습니다. 공이 뒤로 흘렀고 여기서 레알 마드리드의 두 번째 약점을 헤타페가 공략합니다. 레알 마드리드의 두 번째 약점은 압박 대처가 약하다는 것이고 그것을 공략하기 위해 헤타페는 세컨볼에 대한 압박을 강하게 시도합니다. 압박에 쿠르투아는 곧바로 클리어링을 하고 헤타페는 공의 소유권을 되찾아옵니다. 이후 헤타페는 무한한 바로 이 공격 방식을 반복합니다. 여기서 추가로 봐야 할 게 레알 마드리드의 되도 않는 압박입니다. 헤타페는 계속 뒤에서 길게 처리하며 레알 마드리드의 수비와 미드필더의 사이 공간을 집요하게 노렸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의 학습 능력이라는 게 있으면 롱킥을 못 차게 강하게 전체적으로 압박하던가 그것도 아니라면 압박 자체를 하지 않는 게 나았습니다. 하지만 헤타페에게 되도 않는 압박을 계속 시도하며 수비와 미드필더진 간격을 계속 벌려주고 있었습니다. 가뜩이나 다이아몬드 4-4-2라는 전술로 미드필더만 4명이라 측면이 허벌나게 열리는데 저런 되도 않는 압박은 헤타페에게 좋은 공간을 내주는 꼴이었죠. 롱킥의 방향도 헤타페가 유리한 방향으로만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알라바와 붙어있는 바스케스 쪽으로 찬다고 하더라도 공중볼이 특히 약한 알라바이기 때문에 충분히 승부해볼 만하고 설령 알라바가 공중볼을 딴다고 하더라도 세컨볼 싸움에서 루이스 마야와 붙는 길러가 이길 리 만무하기 때문입니다. 헤타페는 비어있는 반대편 키코를 향해 패스했습니다. 벌어진 간격의 세컨볼 싸움은 이글레시아스가 가져갔고 다시 앞으로 투입합니다. 하지만 키코의 실수가 있었고 피타르치가 공을 가져옵니다. 그럼 여기서 헤타페의 무한한 바 2공식이죠. 압박 대처가 약한 레알 마드리드 상대로 곧바로 압박에 들어갑니다. 결국 길러가 압박을 당하는 과정에서 파울이 불리며 소유권을 가져오긴 했지만 헤타페가 준비한 전략이 제대로 먹혀 들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 레알 마드리드는 되도 않는 압박을 계속 시도했고 간격 유지는 전혀 안되며 대응하지 못했습니다. 그럼 헤타페의 득점 장면과 위협적이었던 장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시작은 무조건 길게 붙이는 롱킥입니다. 트렌트가 헤더로 잘 처리했지만 피타르치의 실수가 나오며 헤타페가 소유권을 다시 가져갑니다. 그럼 여기서 헤타페 공격진의 움직임에 우리는 주목해야 됩니다. 공이 전환되면서 레알 마드리드 수비는 왼쪽으로 당겨줬고 주목할 선수는 헤타페의 8번 아란바리입니다. 바스케스와 사트리아노에 의해 벌어진 센터백 사이 공간으로 아란바리가 질주에 들어갑니다. 바스케스에게 쏠렸던 알라바는 역동작에 걸렸기에 리디거가 아란바리에게 붙어야 했고 사트리아노의 수비를 트렌트가 담당했어야 했습니다. 이로 인한 문제는 수비력이 약한 트렌트가 사트리아노를 막아야 한다는 불편함과 가장 위험했던 건 헤타페의 왼쪽 윙백 리코에 대한 수비였습니다. 결국 공은 리코에게 이어졌고 트렌트에게 막히긴 했지만 헤타페가 레알 마드리드를 정확히 공략했고 요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제 실점 장면입니다. 시작은 당연하게도 롱킥 스타트입니다. 알라바가 헤더를 하긴 했지만 역시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고 심지어 추아메니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습니다. 공을 따내긴 했지만 헤타페에게 향했고 헤타페는 또 앞으로 높게 붙여줍니다. 리디거가 처리했지만 세컨볼은 이제 당연하게도 헤타페가 차지합니다. 헤타페는 곧바로 크로스로 연결합니다. 리디거가 처리했지만 세컨볼 싸움에서 사트리아노가 공을 차지했고 자연재해와 같은 슈팅으로 득점합니다. 사트리아노의 골에 대해서 누군가는 자연재해 슈팅만 보고 뽀로골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명백히 레알 마드리드가 전혀 대처하지 못해서 나온 득점이고 헤타페가 준비해온 방식대로 성공한 득점이었습니다. 비니시우스에 대한 과한 의존도, 선수들의 이상한 위치 선정으로 공격이 전혀 위협적이지 못했고 헤타페에게 완벽히 약점을 공략당하며 레알 마드리드는 패배했습니다. 0대1이지만 전술적으로도 경기력적으로도 모두 압살당했습니다. 그럼 헤타페에게 마저 털렸던 레알 마드리드가 어떻게 맨체스터 시티를 스무스하게 제압하고 8강에 진출할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유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